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나는 소리를 죽여 울었다. 그날 수아의 완벽한 미소가 내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미소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왜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치자 내 분노가 뜨거운 입술로 변해버린 걸까? 그 키스 하나로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 가족, 그리고 나 자신조차.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는 그곳에서 나는 지은이었다. 28살, 평범한 마케팅 팀원으로서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실어 출근하는 삶, 회사 이름은 한성미디어,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광고 에이전시 중 하나였다. 우리는 K-드라마와 아이돌 광고를 만들며 밤을 새우는 게 일상이었고 그 속에서 나는 항상 그냥 그런 존재였다. 성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빛나는 스타는 아니었다. 그런데 수아가 왔다. 26살의 그녀, 신입으로 들어온 지 불과 3달 만에 팀의 스타가 된 여자. 그녀는 완벽했다. 보고서 하나는 예술 작품처럼 세련됐고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그녀의 미소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녀를 싫어했다. 아니, 증오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완벽함이 내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만남은 엘리베이터에서였다. 아침 8시, 피곤한 눈으로 서류를 들고 서 있는데 문이 열리며 수아가 들어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며 나는 무심코 그녀를 쳐다봤다. 긴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하얀 블라우스 아래로 드러난 가녀린 어깨선이 너무도 우아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 수아예요.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 같았고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오후 팀 미팅에서 그녀는 첫 프로젝트를 맡아 발표했다. 아이돌 그룹의 신곡 프로모션 아이디어 간단한 스토리보드 하나로 팀장님의 박수를 받았다. 나는 내 차례에서 더듬거리며 끝냈고 그녀의 시선이 내게 스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여자, 왜 이렇게 완벽한 거지? 나처럼 삐뚤어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나 봐. 시간이 지나면서 증오는 깊어졌다. 매일 그녀는 사무실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 웃고 떠들 때 나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봤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고 내 마음도 그랬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의 잔소리가 기다렸다. 지은아, 결혼은 언제 할 거야? 28이면 이제 적당한 나이야. 나는 한국 여자로서의 압박을 느꼈다. 사회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강요했다. 좋은 직장, 남편, 아이.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남자들에게 끌리지 않았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여성에게 향하는 감정. 그걸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수아를 볼 때마다 그 증오는 내 비밀을 자극했다. 그녀의 완벽함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야근이 길어진 밤,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컴퓨터 앞에서 자료를 정리 중이었고 수아는 옆자리에서 클라이언트 이메일을 날리고 있었다. 그녀의 키보드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다. 지은 씨, 이 부분 어때요? 제안서에 추가해볼까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수아 씨는 항상 완벽하네요. 저처럼 실수 안 하시고 오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녀가 웃었다. 완벽. 저도 실수 많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이시나 봐요. 그 미소가 다시 나를 자극했다. 보이는 대로. 당신은 항상 빛나요? 나처럼. 그냥 그럭저럭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그녀가 다가왔다. 지은 씨,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미워. 그냥. 당신이 부러워요. 모든 게 다 당신 것 같아서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부러움. 그럼 왜 피하세요? 우리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나는 몸을 획 돌렸다. 가까워. 당신 같은 완벽한 사람이 나 같은 말끝을 흐리며 그녀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 같은 게 뭐? 말해봐요. 지은 씨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녀의 가슴을 밀쳤다. 당신은 모르잖아. 이 사회에서 우리 같은 여자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고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왜 잡았는지 모른다. 그 손목은 가늘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스며든 눈물이 내 분노를 녹였다. 나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고 달콤했다. 분노가 녹아내리며 뜨거운 파도가 밀려왔다. 키스였다. 금지된 그러나 필연적인 키스. 그녀가 나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나도 지은 씨를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아니,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키스 하나로 모든 게 변했다. 사무실의 조명이 우리를 비추며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이 늦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어젯밤의 키스, 수아의 눈물, 그녀의 고백. 그것은 꿈 같았지만 입술에 남은 감촉이 현실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팀장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은 씨, 어제 야근 자료는요? 수아 씨가 이미 마무리했어요. 수아가 고개를 들고 나를 봤다. 그녀의 미소는 어제와 달랐다. 부드럽고 비밀을 공유하는 듯 했다. 나는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그녀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점심시간, 그녀가 내 책상으로 왔다. 지은 씨, 같이 먹어요. 작은 목소리.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혼자 먹을게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제 일 잊지 마세요. 나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사무실 한가운데서 그 접촉은 위험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관계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뉴스에서 동성애를 다루는 기사조차 조심스럽게 비난의 시선이 따랐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아.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야 했어? 그날 오후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다. 대형 드라마 제작사와의 계약. 수아가 메인 프레젠터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슬라이드가 넘길 때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조용히 자료를 넘기며 지켜봤다. 그녀의 완벽함이 다시 나를 짓눌렀지만 이번엔 달랐다. 어젯밤의 키스가 그녀를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미팅이 끝나고 복도에서 그녀가 나를 기다렸다. 잘했어요. 수아 씨, 내가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고마워요. 지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기반이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다. 회사 근처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번화가.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했다. 수아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가족의 기대가 무거웠다고 했다. 아빠는 정치인이라 나한테도 완벽을 강요했어요. 여자로서 결혼하고 안정된 삶을 살라고 왜 그녀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엄마는 매일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해요. 하지만 남자들이 안 보여요. 그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용기였는지.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은 씨를 본 순간부터 느꼈어요. 이 감정은 특별하다고. 카페에 부드러운 재즈가 흘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로맨스가 싹트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로맨스는 곧 폭풍이 될 터였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스치며 지나갔다. 수아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행복했어요. 내일 봐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감정은 사회의 벽에 부딪힐 텐데.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기상한 시선의 대상이었다. 드라마 속에서도 그런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곤 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조심하자. 아직은 비밀로. 그 주말 우리는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다. 한강공원,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수아가 준비한 피크닉 바구니, 김밥과 과일, 그리고 와인. 우리는 잔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어린 시절,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숨겨진 외로움. 대학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여자였죠. 하지만 헤어졌어요. 가족이 알면 안 돼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도. 비슷해요. 고등학교 때 선배한테 반했지만 그냥 포기했어요. 우리의 입술이 다시 맞닿았다. 한강의 물결 소리가 배경처럼 울렸다. 로맨틱한 순간, 그러나 드라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팀장님의 호출로 회의실에 모였다. 최근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자료를 유출한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불만을 제기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오갔다. 수아와 나는 서로를 봤다. 불안이 스쳤다. 그날 오후 HR 부서에서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최근 야근 기록이 이상해요. 그리고 수아 씨와의 관계는 나는 얼어붙었다. 누군가 우리를 봤나? 키스 장면. 사무실 CCTV. 아니에요. 그냥 동료예요.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저녁 수아에게 전화했다. 수아야, 조심해야 해. 누가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했다. 나도 느꼈어. 팀장님 시선이 이상해.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회사 근처 모텔, 비밀스러운 만남. 문을 열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두려워. 지은아,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모든 걸 공유했다. 몸과 마음. 열정적인 밤. 그러나 아침에 깨자 현실이 다가왔다. 뉴스가 떴다. 회사 내부 스캔들, 동성애 관련 루머. 익명 제보로 우리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다. 키스 장면, 흐릿하지만 분명한. 세상이 무너졌다. 엄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미쳤어? 울음소리. 가족의 문자가 쏟아졌다. 이 집에서 나가. 직장에서의 소문은 불길처럼 퍼졌다. 팀장님의 차가운 말. 지은 씨, 수아 씨, 당분간 휴가예요. 조사 중이에요. 우리는 사무실을 나섰다. 손을 잡은 채 서울 거리를 걸었다. 비가 다시 내렸다. 모든 걸 잃었어. 수아야. 내가 말했다. 그녀가 나를 끌어안았다. 아니, 우리는 서로를 가졌어. 그게 제일 소중한 거야. 그 후 우리는 숨을 곳을 찾았다. 수아의 작은 원룸, 강남 외곽. 매일 뉴스를 확인하며 떨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성미디어 스캔들 해시태그가 트렌딩. 레즈비언 커플. 회사에서 비난의 댓글들. 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사랑은 사랑이야. 왜 비난해? LGBTQ 커뮤니티의 지지.
우리는 함께 모임을 찾았다. 서울의 작은 카페 레인보우 허브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커플들을 만났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용기 내세요. 누군가 말했다. 그러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수아의 가족이 찾아왔다. 아버지, 정치인답게 차가운 눈빛. 수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미래를 망치려는 거야. 그녀가 울었다. 아빠, 이게 제 진짜 삶이에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수아야. 우리는 강해. 이내 가족도 비슷했다. 엄마가 찾아와 치료받아. 이건 병이야 라고 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엄마, 이건 사랑이에요. 받아들여 주세요.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스타트업, LGBTQ 친화적인 곳, 크리에이티브 웨이브, 서울 마포에. 거기서 우리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 환영해요. 두 분 우보스인 여자가 말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수아의 완벽함과 내 창의력이 어우러져. 로맨스는 더 깊어졌다. 매일 저녁, 한강 산책.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순간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한성 미디어에서 소송이 왔다. 회사 명예훼손.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재판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증인들이 나왔다. 동료들, 그들은 그냥 사랑한 거예요. 지지자들의 증언.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무죄. 개인의 사생활 존중. 우리는 울었다. 승리였다. 가족과의 화해도 왔다. 수아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수아야. 내 행복이 제일이야. 내 엄마도.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선택을 존중할게.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한국 사회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드라마 속에서조차 LGBTQ 스토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년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 성수동.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수아가 무릎 꿇고 말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해줄래? 반지가 빛났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긍지라고 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레인보우 허브에서 친구들과 가족들. 오늘 우리는 완벽해. 우수아가 속삭였다. 분노가 키스로 변한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얻었다. 사랑, 용기, 그리고 서로. 서울의 하늘 아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서울의 겨울은 혹독했다. 눈이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는 그날, 나는 수아와 함께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크리에이티브 웨이브에서의 첫 미팅. 보스인 혜진 누님이 웃으며 말했다. 두 분의 케미가 기대돼요. 아이돌 콘서트 프로모션, 화이팅!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의 손이 내 무릎 아래에서 스쳤다. 비밀스러운 터치, 그러나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우리는 데스크를 나란히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일하기 편해요, 라고 변명하며. 작업이 시작되자 우리의 강점이 드러났다. 수아는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다듬었고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이 콘서트, 팬들을 위한 인터랙티브 앱 어때? AR로 아이돌과 사진 찍기에 내가 제안하자 수아가 눈을 반짝였다. 좋아.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에 로맨틱 스토리라인 추가해. 커플 팬들을 타깃으로 우리의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동료 하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와, 두 분 진짜 잘 맞네. 커플 같아. 우리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관계였다. 점심시간, 우리는 회사 근처 김밥집에 갔다. 마포의 골목,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다. 지은아, 요즘 어때? 가족 쪽은 수아가 물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엄마가 가끔 전화해 언제 남자친구 소개할 거야, 라고. 하지만 지난번 화해 후로는 덜에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처럼 우리는 한국 문화의 무게를 느꼈다. 가족 중심 사회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걸 초월했다. 저녁, 작업실에 남아 스토리보드를 그렸다. 종이 위에 아이돌의 모습이 스케치됐다. 수아가 내 어깨에 기대며 네 부분 더 로맨틱하게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이 간질거렸다.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봤다. 너 때문에 로맨틱해지는 것 같아. 키스가 시작됐다. 부드럽게, 그러나 점점 열정적으로. 작업실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바닥에 누웠다. 그녀의 손이 내 셔츠 안으로 들어왔다. 사랑해, 지은아의 그 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다.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렸다. 다음 날,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었다. 클라이언트 피드백이 긍정적. 좋아요. 이 아이디어 신선해요. 이메일이 왔다. 우리는 축하로 커피숍에 갔다. 그곳에서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다. 한성 미디어에서 온 민준 씨, 지은 씨. 수아 씨. 여기서 일하신다고 그의 시선이 우리 손에 얽힌 반지를 봤다. 와, 결혼하셨어요. 축하해요. 우리는 웃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소문이 아직 남아있을 텐데. 집에 돌아오니 수아가 요리를 했다. 비빔밥, 그녀의 특기. 오늘 맛있게 먹자.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대해. 결혼 후, 아이는? 입양 어때?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국에서 점점 가능해질 거야. 우리는 꿈을 꾸었다. 작은 가족, 서울의 아파트에서. 그러나 드라머가 다시 찾아왔다. 소셜미디어에서 옛 스캔들이 재점화됐다. 누군가 익명으로 포스트. 한성 미디어 레즈 커플, 이제 새 회사서도 문제 일으킬까? 댓글들이 쏟아졌다. 혐오와 지지, 양극단. 보스 혜진 누님이 불렀다. 두 분, 괜찮아요. 회사에서 보호할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우리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상처는 컸다. 수아가 울었다.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그냥 사랑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이게 우리 이야기야. 우리는 커뮤니티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레인보우 퍼레이드 준비, 서울 시내에서. 플래카드 들고 행진하며 사랑은 평등해를 외쳤다. 그곳에서 우리는 힘을 얻었다.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 비슷한 아픔, 그러나 행복한 결말. 프로젝트 마감일, 우리는 성공했다. 클라이언트가 계약 연장. 파티에서 우리는 춤을 췄다. 수아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이 순간 영원히 이 로맨스가 피어났다. 하지만 가족 쪽에서 소식이 왔다. 내 여동생이 전화. 언니, 엄마 아파. 와봐. 나는 달려갔다. 병원에서 엄마가 누워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삶을 인정할게. 건강히 살아. 그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수아가 병문안 왔다. 엄마가 그녀를 봤다. 수아 씨, 지은이 잘 부탁해. 화해의 순간. 우리는 함께 웃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우리의 사랑도 피어났다. 봄바람이 서울을 스치는 4월, 우리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다. 작은 웨딩 플래너를 만났다. 레즈비언 커플 맞춤으로 로맨틱하게 그녀가 말했다. 드레스 쇼핑, 수아의 흰 드레스가 빛났다. 예뻐, 지은아, 그녀가 거울 앞에서 돌며 웃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너가 제일 예뻐 하지만 준비 중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겼다. 수아의 아버지가 반대했다. 공식 결혼. 아직 한국법이 안 돼, 가족 망신이야, 전화로 소리쳤다. 수아가 울며 나에게 달려왔다. 아빠가 안 온대의 나는 그녀를 달랬다. 우리의 결혼이야. 가족이 없어도 돼. 우리는 대안을 찾았다. 법적이지 않은, 하지만 마음의 서약식. 레인보우 허브에서 친구들이 증인. 반지 교환, 영원히 함께하게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로 갔다. 서울의 럭셔리 수트, 한강뷰 샴페인으로 축하. 그녀의 드레스를 벗기며 사랑의 열정적인 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됐다. 다음 날, 신혼여행 계획. 제주도로. 비행기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부부야. 제주 해변, 푸른 바다 앞에서 산책. 여기서 살까?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서울이 좋아? 우리 뿌리잖아. 우리는 제주 음식 먹으며 미래를 꿈꿨다. 아이 입양, 집 꾸미기. 하지만 현실이 다가왔다. 새 프로젝트, 대형 브랜드와의 계약. 이번엔 완벽하게 수아가 말했다. 회사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다. 옛 스캔들이 잊혀가고 우리의 실력이 인정받았다. 동료들이 두 분 덕에 회사 분위기 좋아졌어요. 라고 했다. 로맨스와 일, 균형을 찾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기. 수아가 아팠다. 병원에서 진단 스트레스성 위궤양. 약은 너무 했어. 의사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집에서 수프 끓여 먹이고 쉬어. 수아야. 그녀가 약해진 모습에 가슴 아팠다. 회복 중.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나 완벽하려고 애썼어. 지은이 앞에서 더 그래. 그녀가 고백했다. 나는 웃었다. 그 완벽함이 나를 사랑하게 했어? 하지만 이제 그냥 너로 있어.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내 덕에 자유로워졌어.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 인간적인 약점까지 사랑하는. 여름이 왔다. 더위 속 우리는 휴가를 갔다. 부산 바다. 모래사장에서 키스, 파도 소리. 이게 행복이야. 하지만 뉴스에서 충격. LGBTQ 법안 논의, 반대 시위. 동성 결혼 금지, 플래카드. 우리는 슬펐다. 언제쯤 우리 차례일까? 수아가 물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기다릴게. 함께라면. 가을, 프로젝트 성공. 상 받았다. 시상식에서 우리는 손잡고 무대. 이 상, 우리 사랑의 결과예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들도 왔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화해가 완성됐다. 겨울이 다시 오기 전 우리는 임신 소식을 들었다. 아니, 입양 준비. 아기 올 거야의 기쁨의 눈물. 우리의 여정은 계속됐다. 분노에서 시작된 사랑, 이제 평화로웠다. 서울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우리는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사회복지사 면접, 두 분의 가정은 안정적이에요. 사랑이 느껴져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서류 작업이 길었다. 한국의 입양 시스템, 동성 커플에게는 장벽이 많았다. 기다려야 해요. 법이 변할 때까지 이 변호사가 조언했다.
수아가 한숨 쉬었다. 아기 이름 뭐로 할까 장난으로 넘겼다. 일상 속 로맨스. 아침에 깨서 그녀의 얼굴 보며 키스. 출근길 지하철 손잡기. 회사에서 우리는 파트너로 불렸다.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프로젝트는 바빴다.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 K-뷰티 캠페인. 여성의 아름다움, 다양성을 강조해 내 아이디어. 수아가 실행. 성공적이었다. 클라이언트가 완벽한 팀이라고 칭찬. 하지만 과거의 유령이 돌아왔다. 한성 미디어 전 팀원이 연락. 지은 씨, 미안하지만 인터뷰 요청 있어요. 스캔들 이야기 기자였다. 우리는 거절했다. 하지만 기사가 나왔다. 레즈 커플의 성공 스토리, 제목. 지지와 비난 섞여. 수아가 스트레스 받았다. 또 시작이야. 나는 그녀를 위로. 이제 무섭지 않아. 우리는 강해. 가족 모임. 내 여동생이 아이 데리고 왔다. 언니들, 멋져, 아이가 니모, 하며 안겼다. 수아의 눈이 촉촉. 우리도 곧 이렇게 엄마가 요리 대접. 이제 가족이야. 따뜻한 식사. 8월, 휴가. 강원도 산책로. 등산하며 이야기. 첫 만남 기억나? 내가 날 미워했잖아. 오수아가 웃었다. 그 미움이 사랑으로 변한 거지. 정상에서 키스. 바람이 불었다. 영원히. 9월, 입양 소식. 5살 여아, 지민이. 엄마, 첫 푸름에 울었다. 집에 데려와, 장난감 사주고. 밤에 지민이 재우며 노래. 우리의 가족 완성. 10월, 결혼 1주년. 레스토랑 디너. 다시 청혼할게. 수아가 반지 꺼냈다. 감동의 밤. 11월, 회사 프로모션. 매니저 됐다. 두 분 모두 보스. 성공의 열매. 12월, 크리스마스. 지민이와 트리 장식. 해피엔딩이야. 수아가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 계속 피어나는 사랑. 지민이가 집에 온 후, 우리의 삶은 바빠졌다. 아침에 일어나 그녀를 깨우고 유치원 보내며 엄마, 사랑해. 작은 손이 흔들 때 가슴이 벅찼다. 수아가 부엌에서 아침 챙기고 나는 커피 내린다. 오늘도 화이팅에 키스하며 출근. 서울의 아침 교통, 이제는 가족의 일부. 회사에서 우리는 균형 잡았다. 파트타임으로 조정. 가족 우선, 보스가 이해했다. 프로젝트는 여전히 열심. 새 캠페인, LGBTQ 인식 광고. 사랑의 다양성, 우리의 스토리 기반. 클라이언트가 감동. 진심 느껴져요. 하지만 새 드라머. 지민이 학교에서 문제. 엄마 둘이 왜? 아이들 질문. 교사가 불렀다. 다양성 교육 필요해요. 우리는 설명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 사랑으로 함께야. 지민이가 난 행복해. 라고. 하지만 마음 아팠다. 사회의 시선 여전했다. 수아의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친구들, 가족 모임. 케이크 불 끄며 소원. 가족 건강, 눈물. 겨울 휴가, 제주 다시. 지민이와 해변 놀기. 이모, 웃음소리. 로맨틱 디너, 너 덕에 여기 있어? 봄, 법 변화 소식. 동성 파트너십 인정 논의. 희망. 여름, 지민이 생일, 파티. 가족 최고. 가을, 회사상 최우수 커플팀. 겨울, 2주년. 영원히. 지민이 성장.
학교 프로젝트, 우리 가족 그림 그려. 자랑스러움. 수아 임신. 아니, 대리모 고려. 하지만 입양 또 새 아이, 남아 민준. 바쁜 일상, 로맨스 있지? 주말 데이트, 영화관. 클래식 로맨스 바. 가족 여행, 부산. 바다에서 수영, 웃음. 법 통과 소식. 파트너십 인정, 축하 파티. 우리의 사랑, 사회 변화의 일부. 민준이 합류, 집은 더 활기. 두 아이 챙기기, 피곤하지만 행복. 팀워크, 수아와 웃음. 회사, 새 역할. 멘토링, 젊은 LGBTQ 직원. 용기 내어, 조언. 과거 친구 연락.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화해. 여름 페스티벌, 퍼레이드. 지민이와 민준 플래카드 들고. 로맨스, 아이 재우고 와인 한 잔 여전해, 내 사랑.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가족 사진. 봄, 3주년. 여행, 강원도. 스키, 웃음. 여름, 바비큐 파티. 이웃들 초대, 멋진 가족. 가을, 아이들 학교 이벤트. 엄마들 최고. 우리의 여정, 영원한 행복. 5년 후, 우리는 여전히 서울에. 집은 커졌다. 아이들 성장, 지민이 10살, 민준 5살. 엄마, 학교 친구들 우리 가족 부러워해, 지민이 말. 회사, 임원 됐다. 다양성위원회 리더. 변화주도. 사회, 동성 결혼법 통과. 드디어 우리는 법적 결혼. 시청에서 사랑해. 허니문, 유럽. 파리 에펠탑 아래 키스. 집으로 돌아, 가족 환영. 축하. 매일, 감사, 첫 키스 기억, 그 분노가 축복이었어. 아이들 재우며 이야기. 사랑은 모든 걸 이겨.